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중국 근대사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대사를 여는 사건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아편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편전쟁은 총 두 차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아편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부터 1842년이고요. 자, 전통적으로 청나라는 쇄국, 즉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광저우라는 곳 한 곳만 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저우를 통해서만 무역해야 되는 이 제한적 무역 상황에서 영국이 계속 적자를 겪게 되고요. 불만이 굉장히 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 인도에서 퍼온 아편을 밀반입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싸움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게 아편 전쟁이고요.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했는데 결국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맺은 게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1842년이고요. 잠깐 옆으로 세볼게요. 자,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잠깐 옆으로 셉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배경이 난징 조약 체결 이후에요. 즉 난징 조약 체결된 이후에 막 개항도 되고 했는데 청나라 농민들의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고요.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청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치솟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태평천국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청나라 안에 태평천국이라는 어떤 일종의 반란 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청나라가 굉장히 어렵겠죠. 바깥에서 쳐들어오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아편전쟁도 겪게 되는데요. 자, 아편전쟁 보겠습니다. 1856년부터 1860년인데 자, 난징조약 체결 이후에도 즉 개항 후에도 영국은 불만이에요. 더 많이 거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다가 여러분들 에로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를 데려다가 같이 연합하게 되고요. 결국 청나라를 또 공격해서 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국, 프랑스가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맺은 게 바로 텐진 조약이고요. 청나라가 이 텐진 조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또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얻어맞고 맞은 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일단 태평천국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홍수전이라는 사람은 그 한족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태평천국을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들을 막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이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만주족의 국가란 말이에요. 만주족의 국가인데 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이놈들 다 쫓아내자. 그리고 우리 누구 한족들의 국가를 수립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태평천국입니다. 나라 국자예요. 일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조전무제도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남녀평등 그리고 토지 균등 분배 아주 혁신적이죠. 지금도 잘 안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만주족을 없애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도층이 분열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한족이었지만 처지가 달랐던 좀 잘 사는 지주 즉 신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룬 의용군과 그리고 서양군의 연합 공격으로 결국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편전쟁 때 엄청나게 얻어맞으면서 그리고 태평천국에서 무기를 직접 써보면서 이 한족 관료들이 지주들이 알아버렸던 거. 뭘 알았느냐? 서양 무기의 위력을 알아버렸네. 그래서 양무운동이 일어납니다. 뭐였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좀 반대하게 되고요.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방에서 제각기 이루어지는 등의 좀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청일전쟁 때 패배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 양무운동이 힘을 잃고 폐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서양 기술만으로 되겠냐? 서양의 정신도 받아들이자. 근데 그 정신은 법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변화시키자. 변법.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자. 자강, 변법 자강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 운동은 일단 일본한테 패했으니까 일본 저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 개혁도 하게 되는데 그랬는데 시기가 짧죠. 왜? 보수 세력의 쿠데타,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쿠데타로 100여일 만에 좌절되었습니다. 마치 조선에서 1884년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좌절됐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양무운동, 변법자강 이런 것들은 다 지식인들, 좀 가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죠. 이제 민중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민중, 그 비밀결사를 많이 구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의화단입니다. 자, 의화단의 구호는 뭐냐? 바로 청, 즉 만주족을 돕자 이겁니다. 청나라 만주족을 도와서 이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것이 의화단의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여겼던 교회라든가 선교사, 철로, 전신시설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요. 나중에 베이징에 있던 외국 공사관을 포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외국 공사관이라 하면 그 나라 땅이죠. 그래서 열강의 8개국이라는 연합군이 와서 진압하게 돼요. 그리고 이 8개국 연합군이 야, 청나라 정부 너 이런 의화단 같은 반란 세력이 있을 때 너네 뭐 했어?
왜 우리 보호해주지 않았어? 이러면서 청나라를 협박해서 신축조약을 맺게 됩니다. 신축조약은 1901년이 신축년이어서 그렇게 됐고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어요. 누가? 청나라 정부가. 자, 청나라는 그래서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철도를 국유화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다른 말로 무너뜨리려고 준비하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 동맹회였거든요. 이건 바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단체였습니다. 자, 혁명을 준비하면서 청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사실 잘 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불만을 엄청나게 살 수밖에 없는 민영철도 국유화, 이것으로 인해서 우창이라는 곳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중국 동맹회의 부채질을 통해서 이 불이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혁명이 전국화되고요. 기회는 이때다. 중화민국이 수립됩니다. 순원이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때 청나라 입장에선 이 중화민국이 반란 세력이죠. 마치 옛날에 태평천국처럼 반란 세력이에요. 그래서 위안스카이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야, 이거 가서 진압시켜 라고 했는데 위안스카이가 순원이랑 짝짝꿍 손을 잡아버립니다. 청나라를 배신시켜서 청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위안스카이가 이 중화민국을 또 배신합니다. 나는 황제가 되고 싶어. 중화민국은 공화정이에요. 마치 대한민국처럼 중화민국이잖아요. 공화정 국가인데 나 황제가 되고 싶다. 재정을 열고 싶다고 하다가 병사합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화민국도 중앙의 통제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방 각지에서 군벌들이 할거하게 됩니다. 할거는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군벌은 군대로 자기 세력을 이룬 사람들을 군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자기 세력 이루고 여기저기서 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청나라 멸망하긴 했죠. 이 사건을 우리는 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1911년이 신의 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의 사건들은 점점 군벌할거라고 하는, 군벌의 시대라고 하는 어지러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